상상고에서 진행하고 있는 토론 면접 같은 것들도 좀 다양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할 게 굉장히 많아서 자사고를 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원에서 뭐 1월 달부터 시작한 친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3월 달, 5월 달부터 시작한 친구들도 있는데 본격적으로 자소서를 작성하고 면접을 지도하는 수업은 저희가 다음 주부터 시작이 돼요. 7월부터.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사고에 가기 위해서는 정말 만반의 준비가 필요한데요. 대표적인 것으로 생기부와 자소서, 그 다음에 이제 학교별로 치러지는 특화되어 있는 면접에 관련된 것입니다. 근데 혹시 지금 여기서 자사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잠깐만 들어봐 주시면. 아, 네. 자사고든 외고든 일단 생계부가 중요하다라는 건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이라면 이미 중학교 2학년 때까지의 과정이 다 들어가 있어요. 혹시 나이스에서 확인 다 해보셨나요? 어떤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보셨나요? 네. 근데 이제 7월 달에 학생들이 제 수업에 이제 오게 되면 저는 처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생계부부터 검토를 하는데요. 어머님들도 그렇지만 학생들도 자기 생기부에 1, 2학년 때 어떤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제대로 모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사고를 준비하겠다 하시면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게 지금 생기부예요. 그리고 지금 이미 3학년 1학기가 아이들 다음 주부터 방학이 시작이잖아요. 그럼 3학년 1학기가 이제 끝났는데 3학년 1학기 내용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8월 말까지가 마감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의 경우마다 조금씩 다른데 9월 달에도 올려주시기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기부 같은 경우에는 그 1, 2학년 내용을 우선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고 확인을 하시면서 혹시 종합 의견란에 담임 선생님 의견란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지 않은가.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하나고 갈 건데 상상고 갈 건데 외대부고에 갈 건데 그거 자신이 제시한 꿈과 관련된 활동들이 좀 부족하진 않은가. 예, 그런 것들 확인해 주셔야 되고 특히나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세부 특기 사항이 들어가죠. 세부 특기 사항은 교과목별로 선생님들이 멘트를 달아주시는 부분인데요. 네, 이 부분이 학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생기부 전체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우리 아이의 학업적 우수성이 얼마나 잘 드러나 있는지도 좀 확인을 하셔서 1, 2학년 때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다 싶으시면 학교를 찾아가셔야 돼요. 네, 선생님들을 좀 만나 뵙고 좀 간접적으로라도 부탁을 드릴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사고에서 면접을 볼 기회를 얻은 학생들은 대부분 1차에서 다 5래 1을 통과한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의 원점수를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학교에서. 그렇다면 이 아이가 진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인지 아닌지를 어디에서 확인을 하실까요? 세부 특기겠죠. 아니면 이제 담임 선생님의 의견란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의 체험 활동이나 세부 특기, 독서, 이제 종합 의견란 이렇게 이제 평가 대상이 될 텐데요. 먼저 창의 체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 활동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자사고의 경우에서는 그 자소서뿐만 아니라 생기부에서도 질문이 나와요. 근데 아이들은 이런 걸 모르고 있어요. 그냥 자소서만 쓰고 거기에 그 내용만 가지고 면접 준비를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생기부에서도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생기부의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면 아이들의 거의 7, 80%가 첫 수업에 오면 제가 이제 생기부의 내용을 확인을 하는데 너 1학년 때 이런 활동 했었네? 2학년 때는 이런 활동 했었네? 그러면 내용을 기억을 못해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왜냐면 무의미하게 했던 활동들도 많기도 하고 또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다 기억을 못 하시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올려주시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인데요. 생기부 내용은 일단 올라가 버리면은 뭐 수정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원칙적으로는 1, 2학년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면접 준비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생기부 창의 체험 활동 부분에 내가 어떤 동아리 활동, 어떤 자율활동을 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세부 특기 같은 경우 이제 교과목별로 선생님들의 멘트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학교별로도 그렇지만 선생님별로도 특성에 따라서 뭐 한 줄, 한 과목당 혹은 반 줄 이런 학교들도 있고요. 네, 또 어떤 학교들은 정말 자세하게 이 아이의 학업적 능력이나 우수성이 잘 드러날 수 있게 자세하게 써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셔서 만약에 우리 아이의 생기부에 세부 특기 사항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자사고에 넣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다 싶으시면 3학년 때는 아이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이제 학교 선생님께 좀 간접적으로도 부탁을 좀 드려서 좀 자세하게 채워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뒤에 사례들을 들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종합의견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담임 선생님들께서 이제 학생의 인성과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써주세요. 네. 근데 이제 예전에는 정말 그냥 책임감 있음, 성실함, 그 다음에 뭐 친구 관계가 좋은 이 정도가 대부분이었는데 그래도 요즘은 그 학교에서도 일반 중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좀 특목고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배려, 나눔, 뭐 협력이라든지 이렇게 좀 세분화해서 써주시기도 해요. 근데 이제 세분화해서 써주실 때 사례가 들어가면 더 좋죠. 이제 이것도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문제는 독서인데요. 물론 자사고에 가고자 하는 아이들이 독서 활동이 텅텅 비어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뭐 외고의 경우에는 간혹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자사고에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1학년 때부터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독서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생기부에 독서 활동을 어떻게 올리는지 그 자체를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1, 2학년 때가 비어있거나 그냥 비어있지는 않아도 많이 있어야 두세 권, 한두 권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렇다면 빨리 3학년 때라도 책들을 좀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읽고 자신의 그 자소서에 제시한 꿈의 방향과 맞는 독서 같은 것들도 집어넣어줄 필요가 있어요. 보통 자사고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독서 활동 한 학년에 한 10권에서 15권 정도 집어넣어주면 가장 좋고 그 이상 넣어주시는 학교도 물론 있어요. 네. 다음으로 이제 자소서는요. 이제 항목별로 요구하는 사항에 맞춰서 핵심적인 내용들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 처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꿈과 끼와 관련된 활동. 그러니까 구체적인 목표를 좀 설정을 하고 내가 그 목표에 맞춰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중학교 과정에서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지 그리고 연계지어서 내가 이 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는 학교의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내 꿈을 이뤄나갈 것인지에 대한 제시가 필요해요. 그러려면 이 자소서를 쓰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뚜렷한 목표가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아직 중학생이다 보니까 중학교 아이들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아이들 오래 지도하다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뚜렷한 목표를 갖고 있는 학생이 드물어요. 네. 어느 날은 의사가 되고 싶다가 어느 날은 뭐 과학자가 되고 싶다가 또 어떤 때는 뭐 드라마 같은 거 변호사나 검사가 멋있게 나오면 변호사나 검사도 한번 해보고 싶다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자소서 작성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에요. 그리고 자사고에서는 이 목표와 관련 아이들이 제시한 꿈과 관련돼서 굉장히 심층적인 질문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꿈과 관련된 기사라든지 자료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학업적 우수성 같은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다 A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100점에 가까운 A인지 90점 초반대의 A인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주요 과목들을 내가 평소에 어떤 식으로 공부하고 실력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전략을 짜고 공부를 했는지에 대한 멘트가 들어가주면 좋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인성 부분의 경우에는 봉사활동이나 혹은 동아리 활동, 그 다음에 학교 교우 내에서 뭐 아이들과 함께 수행평가를 했다든지 체육대회 준비를 했다든지 임원 활동을 했다든지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자신의 핵심 인성 한두 가지를 증명을 해주는데 사실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면접 준비하면서.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 마더 테레사가 아니기 때문에 봉사정신이 너무나 투철해서 처음부터 봉사활동 가는 친구 별로 없거든요. 근데 특목고에서도 그걸 알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건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는 뭐 상관없고 그거보다는 이 아이가 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봉사활동의 경우 얼마나 진정성 있는 깨달음을 얻어왔는지 그거를 좀 잘 전달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라서 저도 이제 면접 지도를 할 때 이 부분은 좀 많이 신경을 써서 지도를 하는 편이고 자소서에 넣을 때도 이제 보통 학생들은 그러는데요. 거의 인간극장 수준의 드라마가 하나 탄생한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면접 지도할 때도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기도 해요. 학업적인 우수성과 인성 부분. 그리고 이제 상상고의 경우에는 독서가 있어요. 이 학교는 그 양서읽기 프로그램도 진행하는 학교라서요. 책 읽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상상고를 쓰겠다고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일단 생기부에 어떤 책들이 들어가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읽었던 책들의 내용, 그 책의 작가의 의도, 작품의 특성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따가 제가 예시 질문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다른 학교하고 다르게 독서에 대해서 굉장히 심층적인 질문들을 하세요. 예, 그래서 생기부에 있는 책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생기부에 내가 풍자소설 하나를 올렸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다른 풍자소설까지도 질문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 정도로 좀 독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상상고 지원하는 학생이라면요. 그다음에 이제 공통 심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집단 토론 문제도 있고 외대국어 같은 경우에는 제한 시간 내에 공통 문제 하나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는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고 같은 경우에는 심층 압박 면접을 하시죠. 예. 그래서 이런 준비들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이제 CNC에서 면접 대비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일단은 제일 첫 번째 구체적인 목표 설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시사노즐이나 독서노즐 수업도 오랫동안 해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좀 많이 읽었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20대가 되면 거의 잠을 하루에 3, 4시간 정도밖에 못 자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꿈이. 그래서 그 다양한 꿈에 맞춰서 일일이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해주기 위해서는 아이들보다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매일 밤새 하는 일은 기사 검색하고요. 국제, 정치, 사회, 그 다음에 과학, 요즘 이슈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기사들을 전부 다 검색하고 다큐멘터리 몽땅 찾아서 다 보고요. 역사까지.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최대한 구체적 목표 설정을 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요즘 많이 바쁘잖아요. 내신도 관리해야 되고, 또 특목고 가려고 하는 친구들은 입시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시간이 없어요. 학원 숙제도 많고요. 영어 수학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도움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정보를 찾고, 꿈과 관련된 정보를 찾고 기사를 검색하고 하는 건 집에서 학부모님들께서도 좀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면접 대비 수업에서 그런 것들을 다 도와드리면 이제 최종적으로 자사고 합격까지 될 수 있겠죠. 제가 이제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생기부, 이제 예시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이제 생기부 예시를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주요 3대 자사고죠. 하나고, 상상고, 외대부고에 실제 제가 지도했던 학생들의 사례를 활용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사고 준비하시는, 또 외고 국제고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자사고 준비하시는 어머님들 제가 10년 넘게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해보고 상담을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생기부예요. 뭘 궁금해 하시냐면, 생기부가 자소서인데 도대체 우리 아이 생기부가 제대로 잘 쓰여진 건가? 제대로 쓰여진 건가? 내용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 건가? 그렇다면 다른 아이들 생기부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길래 합격을 한 걸까? 왜냐하면 생기부의 경우에는 지극히 개인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공개가 안 되죠, 절대로. 네. 그래서 심지어는 학교에서도 잘 안 뽑아주세요, 접수하시기 전에는. 네. 그래서 생기부의 내용을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고, 또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아이 생기부가 제대로 된 건지 확인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제 제가 보여드릴 예시는 물론 아이들의 생기부를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쭉 봐왔던 생기부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A의 사례는 정말 심플한 네, 그런 사례고, B의 사례는 제가 그러니까 A, B 사례를 모두 만들어 봤어요. 아이들 거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만들어 봤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창의체험 활동과 세부 특기사항과 종합의견란을 대표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창의체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자사고 준비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활동들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제가 국제중학생들을 매년 이제 지도를 하다 보면, 이제 하나고나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 국제중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요. 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국제중학생들의 생기부를 보면요, 보통 15페이지가 넘어가요. 15페이지. 기본이 15페이지. 그래서 세부 특기 같은 경우에도, 써주시는 걸 보면 한 페이지 반 이상. 한국어, 영어를 한 페이지 써주시기도 해요. 영어만. 그러니까 원체 그 학교에서는, 국제중에서는 커리큘럼도 다양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쓸 거리들이 많아서 그런 거기도 한데, 그렇다면 이제 일반 중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제가 분석을 해보면 가장 기본적인 게 7, 8장. 자사고를 감에도 불구하고요. 예. 이제 이거는 좀 학교별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 비목동권 학생들의 경우에도 보면 선생님들께서 특목고 입시에 관심이 좀 많아지시면서 오히려 국제중에 못지않게 자세히 써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비목동권 학생이 하나고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상상고라든지 외대부고에 진학하는 그런 확률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세부특기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가 제시한, 자소서에 제시한 그 꿈의 방향, 즉, 뭐 예를 들어서 이과 쪽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다라고 한다면 수학이나 과학 부분에서 이 아이의 우수성이 좀 드러날 수 있게 하면 좋겠죠. 그래서 먼저 세부 특기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내가 뭐 외대부고 국제과에 진학을 하겠다. 그렇다면 뭐 영어와 관련돼서 이 아이가 뭐 교내 영어 대회, 말하기 대회, 토론 대회에 꾸준히 참가를 해서 말하기나 듣기 실력이 우수한 편이다 라든지 이런 멘트가 들어가주면 아주 좋을 것 같고, 상상고를 생각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라면 수학 부분에서 어떻게 우수한지, 지금 제가 이제 사례를 만든 것은 어떤 학교의 경우에는 국영수자가 다 똑같았어요. 멘트가 그냥 성실하고 바르게 수업에 참여하고 과제 잘해오고 정도. 그런데 이제 잘 써주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전 영역에 걸쳐서 문제 상황을 수학화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과제 집착력이라든지 도전 정신이 강해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도 끈기를 갖고 논리적으로 해결하는 자세가 돋보인다 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실력이 뛰어나다 라든지,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도형이나 함수 파트에서 이 아이가 어떤 우수성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기재해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 지금 1, 2학년에 세부 특기 사항이 조금 평범하다 싶으시면 학교의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목 선생님들을 좀 찾아뵈셔서 좀 넌지시 말씀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게 좀 필요하고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 여기 학교 선생님이 계실 수도 있는데,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간혹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 자사고 갈 건데 세부 특기 좀 이렇게 써주세요 하면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보수적인 선생님들께서는. 그래서 우리 아이의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목 선생님의 특성을 좀 파악하시고 예쁘게 잘 써주세요 정도 말씀하셔도 되고, 아니면 요새는 어떤 학교에서는 그냥 써오라고 하세요. 너 자사고 간다 그랬으니까 세부특기 같은 경우 수학 선생님인데 어떻게 선생님이 써줄지 미리 네가 써가지고 와라 라든지, 아니면 담임 선생님도 그렇게 종합의견란에 어떤 것들을 써줄까 써가지고 와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체크해서 부탁해 보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제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란에는 담임 선생님의 의견이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에 같은 경우 자사고 가는 학생이라면 뭐 예를 들어 전 과목의 성적이 두루 우수하다든지, 이 아이의 학업적 우수 능력이 정말 뛰어나다든지 이런 멘트가 들어가주면 참 좋아요. 근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꺼려하시죠. 왜냐면 종합의견란에 나는 인성만 쓸 테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인성을 써주실 때도 예를 들어 성실하고 책임감 강하고 교우관계가 좋다. 그럼 이 아이의 특성이 하나도 드러나지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인성을 써주시더라도 뭐 배려라든지 협력이라든지 나눔이라든지 타인 존중이라든지 이 아이가 자소서의 핵심 인성으로 제시한 것과 연계 깊은 것을 사례를 가지고 증명해 주시면 제일 좋아요. 추천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지금 제가 이제 예시로 만들어 본 것은 타인 존중의 경우에도 그냥 학급 회의 진행하면서 타인을 존중하는 자세를 보임이 아니라, 학급 회의 진행 시 다른 의견을 가진 그분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서로 토론하고 타협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중시함, 이렇게 사례 중심으로 들어가 주면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학교별로 실제 학생들의 사례를 가지고 제가 이 학생들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합격을 시켰는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고의 경우에는 심층 압박 면접을 봐요.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이제 면접 끝나고 직후에 저한테 전화를 하는데요. 이제 면접을 자기가 잘 했는지 확인을 받고 싶은 거죠. 전화를 하면 하나고 면접 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 선생님 영혼이 털린 기분이에요 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이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압박을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자소서에 내가 수학 공부를 이렇게 했습니다. 영어 공부를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물고 늘어지시기 시작해요. 처음엔 넌지시 너 수학 좋아하니? 영어 좋아하니? 네, 좋아합니다. 그럼 잘하니? 라고 물어요. 보통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는데 아이들이,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아이들이 너무 예의 바르고 겸손하다 보니 너 수학 잘하니? 라고 하면 정교권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글쎄요. 아직 완벽주의에 목말라 있어서 그래요. 자사고 가려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자기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자세가 좋긴 하지만 면접에서는 도움이 안 되죠.
뭐 3년 동안 수학 만점을 딱 한 번만 받았더라도 늘 100점을 받은 것처럼 네, 그렇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죠. 면접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A 학생과 이제 B 학생의 사례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A 학생의 경우에는 목동권 학생이었어요. 네, 이 학생은 이제 생명공학자가 꿈이었는데요. 생기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A, B, C, D, E 잘 된 거 정도를 가지고 A, B, C, D, E로 나눠봤을 때 이 학생은 B였어요. 그냥 심플한 정도. 그러니까 세부 특기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줄이 많았고요. 다만 이제 3학년 때 저하고 수업을 하면서 안 되겠다 싶어서 3학년 때는 이제 종합의견단에라도 좀 전과목이 두루 우수하다든지 활동을 많이 했다든지 뭐 영재교육원 같은 활동들도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물론 기재를 꺼리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다행히도 써주셔가지고 물론 지우고 들어갈지언정 일단은 다 써주셨었어요. 예, 그렇게 이제 고안을 했었는데 이제 이 친구의 경우에는 목동권 학생이었고 성적이 거의 전교권 최상위였어요. 그리고 자신이 이제 생명공학자를 꿈꾸고 있었는데 1학년 때부터 과학 관련된 활동을 빠지지 않고 다 했어요. 교내 활동은 거의 다. 그리고 이제 교외에서 진행하는 뭐 보고서 발표 대회라든지 뭐 실험이라든지 캠프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참가한 학생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B 학생의 경우에는 조금 좀 예외인데 하나고 같은 경우에는 활동을 좀 다양하게 한 친구들을 좋아하는 편이세요. 근데 이제 B 학생의 경우에는 역사나 문화재, 유물 이런 거에 관심은 많았는데 아직 자신이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정이 안 돼 있었던 친구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 학생은 생기부는 그래도 학교에서 정말 잘 써주셨어요. 과목별로. 특히 이 학생은 성실하고 굉장히 꾸준한 학생이었는데 뭐 성적이 그렇게 최상위권은 아니었던 학생이었어요. 다만 이제 이 학생은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자신이 관심 있는 역사나 문화재나 유물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그 관련된 박물관들을 다 돌아다녔어요. 부모님과.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심지어는 도슨트 활동도 하고 자기가 주체가 돼서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진행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A 학생은 이제 전반적으로 조금씩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을 해준 경우고요. B 학생 같은 경우에는 목표 설정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가장 강점인 도슨트 활동과 자신이 그 꿈과 관련된 꾸준히 해왔던 그 유물이나 역사에 대한 지식을 좀 보강해줬어요. 그래야만 그 압박 시트 면접을 통과를 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피드백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A 학생의 경우에는 일단 생명공학자가 되겠다고는 했는데 이 아이가 제가 질문을 던져보면 생명공학자가 그냥 되고 싶은 것뿐이지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즉 하나고의 그 특징인 심층 압박 면접을 통과할 만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해서 일단 우리나라의 생명공학 기술은 어디까지 발전돼 있고 해외에서는 지금 무슨 기술이 발전돼 있고 그 기사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기사가 보통 한 페이지 정도 되죠. 네이버 같은 데 뉴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그래서 그런 기사부터 일단 다 찾아서 읽게 했고 이 학생이 꾸준히 하고 있었던 게 과학 잡지 구독이었는데요. 그 과학 잡지 중에서도 생명공학, 특히 생물과 관련된 부분들을 자소서에 넣어줬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과학 잡지를 읽으면서 그 어려웠던 내용들을 또 캐스트 활용해서 책을 활용해서 어떻게 찾아서 집어넣고 내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그리고 이제 생기부 내용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그 자소서 부분에 이제 세부 특기가 특히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자소서 부분에 영어나 수학이나 과학 분야를 평소에 내가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공부를 해서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이렇게 좀 어필을 해줬고 B 학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꿈에 대한 구체적 방향식, 즉 역사나 유물이나 문화재에 관심은 많았는데 이 학생이 꿈이 그러니까 너는 뭐 하고 싶니? 자소서에 어떤 꿈을 제시를 할까? 그랬더니 큐레이터요? 라고 좀 소심한 학생이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큐레이터가 나쁜 직업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고에 그러니까 하나고에 가려고 하는 학생이라면 큐레이터보다는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 가자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 제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요? 넌 될 수 있어. 수업이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아이들한테 동기부여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돼요.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 설정한 그 순간부터 지금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장이 누군지, 역대 관장님들의 전공은 뭐였는지, 어떤 것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유물 전시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셨는지, 그리고 네가 나중에 국립중앙박물관장이 됐을 때 만약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어떤 유물을 중점을 두고 소개를 하고 싶은지까지. 그래서 백제금동대학로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해서
물어봤더니 또 그 백제근동대왕 그 대향로에 대해서 멋있어 보여서 좋긴 한데 세부 내용을 모르더라고요. 보시면 그게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작은 조각들이 있어요. 근데 그 조각들에 다양한 사상들이 담겨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조사를 시켰는데 역시나 질문에서 나왔어요. 그대로. 그 안에 담긴 도교 사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니? 도교 사상이 뭔지 얘기를 해볼래? 라든지 이렇게. 정말 어마무시한 학교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고에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자신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그 목표에 맞춰서 자료나 정보, 기사들을 꾸준히 검색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라도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상상고 말씀드릴게요. 상상고의 경우에는 이제 생기부에 가산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상고에 가려면 생기부가 정말 화려해야겠구나 생각을 하세요. 물론 가산점을 받으면 좋은데요. 유독 제 반에만 이런 학생들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상상고 보내는 학생 중에 거의 한 반은 생기부가 엉망인 학생들이었어요. 공부는 잘하는데. 예. 물론 생기부가 엉망이라도 공부를 잘하면 갈 수 있는 학교예요. 하지만 생기부도 엉망이고 수학도 별로고 하면 못 가겠죠. 네. A 학생의 경우에는 비목동권 학생이었고요. 정말 생기부가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독서 활동이 1학년 때는 아예 없었고요. 2학년 때 2번 있었어요. 2번. 그리고 이 학생은요. 제가 첫 수업에 오면 너 뭐 하고 싶니? 꿈을 뭘로 할까 하면 글쎄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도 황당했어요. 이 녀석이 과연 진짜 상상고로 가고 싶은 건가. 예. 근데 다행히 비목동권이어서 또 성적도 그러니까 거의 전교 1, 2등 달리는 친구였고요. 다행히도 수학을 잘했어요. 관심은 있고. 그래서 이 학생의 경우에는 그럼 일단 우리가 목표부터 설정을 해보자. 상상고를 가야 되는데 목표를 뭘로 설정을 할까? 상상고니까 의사? 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상상고 이제 가려고 하는 학생들의 한 60, 70% 정도, 요즘은 이제 많이 다양화됐는데 의사를 많이 제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의사면 어느 과 의사를 하고 싶니? 이 학생이 이제 면접에 대한 열의가 좀 많이 부족해. 그러니까 어머님한테 등 떠밀려서 온 학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에 대한 열의가 좀 많이 부족해서 제가 이 학생 정말 힘들었는데요. 끈덕지게 문자를 보내고 끈덕지게 전화를 하고 매일매일 과제 확인을 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신 차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가게 됐는데 이 친구의 경우에는 일단 자신이 정신건강의학과에 좀 관심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 설정한 이후에 관련해서 그러면 현대사회에서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문제는 뭐가 있고 네 또래의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왜 높고 이런 정보부터 시작했어요. 왜냐면 만약에 학교에서 너는 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되려고 하니? 그냥 멋있어 보여서요?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절대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부터 찬찬히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족한 생기부 같은 경우에는 3학년 때라도 좀 독서를 좀 풍부하게 올려보자 라고 해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 관련돼서 이제 인성 부분에 쓸 수 있는 책들을 추천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라든지 인문이라든지 또 수학이나 과학 관련된 책들도 이제 골고루 집어넣어 줄 수 있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B 학생의 경우에도 좀 비슷한 경우인데, 이 학생도 생기부가 그렇게 좋지 못했고 이 학생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였냐면 이 학생은 공부는 좀 잘하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수학 경시에서 은상을 받았던 경험도 있었고 그리고 임원 활동도 꾸준히 했었고요. 그리고 논술 토론 수업 같은 것들을 해서 기본기가 좀 있는 학생이었어요. 예. 그런데 3학년 때 선생님한테 좀 찍혔어요. 이 학생이. 그래서 이 학생은 작년에 학생인데요. 3학년 담임 선생님이 원서 접수 마감 전전날까지 접수를 안 해주시려고 그랬어요. 원서를 안 써주시려고 그랬어요. 너 같은 애는 상상고에 갈 수가 없다라면서. 어머님이 울고불고 전화 오시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중3 학생들의 경우에는 특히 자사고를 가고 외고를 가고자 한다면 절대 학교 선생님들한테 찍히는 일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네. 찍히는 순간 종합의견란이라든지 세부특기에 돌이킬 수 없는 멘트가 들어가 버려요. 이 학생은 어떤 멘트가 있었냐면 학업 성적은 우수하나 사회성이 결여되고 책임감이 없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보고 어떻게 이런 멘트를 정말 무책임하시구나. 아무리 아이가 믿고 그러니까 좀 지각 같은 걸 많이 했대요. 담임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인가 그러셨는데 지각 같은 걸 좀 많이 하고 엄격하신 분이었는데 거기 기대에 못 미쳤던 거죠, 아이가. 그래서 이제 사정사정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원서를 쓰기도 하고 이제 가장 문제는 이 아이는 그 멘트였죠. 부정적인 멘트.
특히나 종합의견란에. 그래서 이제 이 아이는 정말 제가 그 핵심 인성 부분을 쓰는 데만 거의 한 달이 걸렸어요. 네, 그걸 보완해주기 위해서. 어떻게든 좀 뒤집어 엎기 위해서. 다행히 1, 2학년 때는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고 이런 멘트가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살려서 좀 생기부를 보완하고, 역시 이 친구도 독서활동. 이 친구는 1, 2학년 때 독서활동이 아예 없었어요. 한 권도. 이런 친구들이 덜어 있어요. 이제 자사고를 가겠다고 왔는데 생기부에 독서활동이 성장되어 있는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선생님들께서 적극적으로 1, 2학년 때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모르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독서활동이 뭐예요? 어떻게 책을 올려야 되는지 3학년 때 와서 면접 수업을 들으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소서에 좀 자신의 이제 구체적인 꿈의 방향에 맞게, 그 다음에 그동안 해왔던 논술이나 토론 수업을 통해서 배경지식이 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설정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합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상고 같은 경우에는 집단 토론을 봐요. 4-5명이 한 조가 돼서. 예. 그리고 이제 개별 질문 보고 이제 인성과 독서를 보는데, 토론 그 면접을 대비해서도 이제 상상고 아이들은 대부분 이과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좀 논리적으로 말하고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더 제가 이제 입시가 다가오면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상고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특히 우리 아이는 완전히 이과다라고 하신다면 시사상식, 요즘 아이들 제가 이제 지도를 하다 보면 시사상식이 좀 많이 부족한 편이에요. 바빠서. 네, 볼 시간이 없는 거죠, 기사를.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금 꾸준히 좀 검토를 하고 봐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외대부고 설명을 드릴게요.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면접 시간이 이제 물론 다른 데도 다 정해져 있지만 공통질문 1개와 개별질문 2개가 나와요. 공통질문 같은 경우에 이제 이 학교 괄호넣기 참 좋아하는데요. 공통질문 하나는 3분 안에 답해야 되고, 개별질문 2개는 7분 안에 답을 하는데, 아들 말 들어보니까 이렇게 책상 위에 면접실 들어갔더니 책상 위에 종이가 있더래요. 거기 문제가 적혀 있고, 그럼 그걸 읽고 3분이란 제한된 시간 안에 논리적으로 답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하나고나 상상고보다 제가 보면 외대부고 면접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 추가 질문이 없어요. 그냥 질문 하나, 2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한 시간 동안 답변하고 끝나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고나 상상고 같은 경우는 계속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시면서 이 아이가 자신의 그 질문 의도에서 살짝 벗어날 경우에는 다시 질문을 해주시기도 해요. 기회를 주시죠. 근데 외대부고는 그런 기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더 철저히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일단 국제과를 지원했던 학생은 일반 중학교 학생이에요. 물론 이제 외대부고도 국제 중에 강세를 보이는 학교긴 한데요. 이 학생은 일반 중학교 학생이었는데 생기부가 내용이 굉장히 좋았어요. 선생님을 잘 만나서 종합의견란에도 선생님이 정말 잘 써주셨고, 세부특기 같은 경우에도 1, 2, 3학년 다 꼼꼼하게 잘 써주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 학생은 국제변호사를 꿈꾸고 있었는데, 그 변호사를 꿈꾸다 보니까 법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가 다 찾아서 했던 친구예요. 그리고 특이하게 좀 해외 거주 경험이 좀 있죠. 제가 이제 분당이나 용인 지역에서도 수업을 하고 이제 외대부고를 그쪽에서 많이 보내는데요. 이제 용인 같은 경우에 지역 우수자 전형이 있기 때문에 많이 보내보면 이제 분당이나 용인 지역에서 외대부고를 지원하는 친구들의 거의 반 이상은 해외 거주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이 좀 경쟁을 해서 살아남으려면, 내가 외대부고 국제과를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영어와 관련된 교내 활동이라도 부지런히, 듣기나 말하기 실력이 어떻게 우수한지를 자소서에 아주 구체적으로 집어넣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학생의 경우는 자연 계열을 지원했던 학생인데요. 이 학생의 특이사항은 영재고를 준비했었다라는 거. 예. 그러니까 외대부고 자연 계열이 커트라인도 높을 뿐만 아니라 좀 들어가기가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 최상위권의 학생들 혹은 영재고나 과거를 준비했던 학생들, 이렇게 합격자들을 분석을 해보면 그런 친구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가 성적이 정말 우수하고 과학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하고, 예, 특히나 수학과 관련돼서 우수한 역량을 갖고 있다면 꼭 한번 지원을 해보시면 좋죠. 그래서 이제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공통질문과 개별질문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제한시간 7분 안에 2개의 그 질문을 답변을 하려면요, 생각보다 이게 힘들어요. 네. 뭐 7분이 제한시간인데 3분 동안 생각하면 큰일 나겠죠. 네. 얼른 생각해서 준비한 답변을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7분 정도의 2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때 그 아이가 답변을 하면요. 쓰는 어휘, 그죠?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의 논리성, 네, 이런 게 다 보여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이들 지도하다 보면 이렇게 아이가 제가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하는 내용을 보면 이 녀석이 평소 책은 얼마나 읽었고 시사 문제라든지 쟁점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아이인지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요. 그래서 뭐 하나고도 마찬가지고 상상고도 마찬가지겠지만 외대부고 지원하는 친구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도는 알고, 특히 국제과를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요새 브렉시트라는 말 모르면 큰일 나겠죠. 네. 그 다음에 또 얼마 전에 테러 났죠. 파리에서.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니스에서, 파리에서도 났고 니스에서도 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는 아니더라도 IS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유럽의 난민 문제라든지 이런 거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겠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국제 변호사가 꿈이었는데요. 그냥 법정 동아리 활동이나 법과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법률 용어 같은 거는 조금 부족해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답변을 할 때 자기가 법률 용어들을 꾸준히 쭉 조사를 해서 그런 것들을 섞어서 얘기해주면 답변이 훨씬 풍부해지거든요. 네,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시네요. 우리 아이들이 할 게 너무 많아지나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자사고를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이걸 학원을 보내야 되나? 혼자서는 안 될까? 자사고 생각하신다면 혼자서는 좀 힘들 것 같고요. 하루라도 빨리, 저희가 다음 주부터 특목면접 수업이 개강이 되는데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사고와 외고를 동시에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시면 우선은 자사고 반에서 수업을 들으라고 좀 권유를 해드리고 싶고요. 일단 저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특목입시연구소장님도 계시고 면접 수업을 하시는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CNC에서는 아이들이 일단 뭐 자사고에 가겠다, 외고에 가겠다, 국제고에 가겠다 하면 이제 아이들 한 명 한 명 다 맞춤식으로 개별적으로 다 지도를 해드리기 때문에 믿고 보내주시면 그게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자기가, 어머님들이 자녀가 그걸 어떻게 풀어내가 가야 될지 그게 좀 막막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그 막막함을 풀어드리고자 여기서 여러분들 입시 상황에서 입시가 딱 닥쳤는데 그 막막함을 풀어드리고자 오늘 제가 아는 모든 것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하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어머님들 제가 3가지 상황에 놓이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점수는 좋은데 활동이 없다. 그 다음에 점수도 좋고 활동도 좋다. 또는 활동이 좋은데 점수가 좋지 않다. 그럼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차별화를 할까? 무엇을 쓸까? 결과적으로 자소서와 면접 말하기예요. 이 3가지 상황에 처해 있으시다 하더라도 여기에 상황에 속하신 분들 계시죠? 맞아요. 대부분이 다 이 상황이에요. 면접과 말하기인데 자기소개서 작성 포인트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냐?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라. 생활기록부를 꼼꼼히 공부해라. 그 다음에 입학 담당 부장 선생님의 의도 파악과 그것을 적용해라. 자기소개서에. 그 다음에 에피소드 중심으로 풀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를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거를 지금 찍으셔도 소용이 없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에 가서 안 보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례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의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은 가치부여. 학생이 해온 활동에 대한 가치부여와 학교, 그 다음에 나를 분석하는 거예요. 이거를 선생님의 컨셉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으로 아우러서 합격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 3박자가 이루어졌을 때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까지 해온 활동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더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2학기 때 조금 남아있기는 해요. 근데 많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봉사활동 좀 많이 하시고요. 지금까지 해온 활동을 가치롭게 평가하실 수 있게 가치부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은 자신의 경험을 굉장히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교 상위권에 들더라고 하더라도 너의 공부 방법이 큰 특징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선생님 저 특별할 게 없어요 라고 대답을 해요. 제 기억에 남는 학생은 자기가 설명을 하고 녹음을 해서 다시 듣는 수업 방식으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특별하지 않대요. 그 이유는 자기가 평상시 때 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끄집어내줘야 돼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어머님들이 그런 자녀들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오신 분들이나 3학년 때 갑자기 특목고를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것을 가치롭게 써내야 될지 걱정스러우신 거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있는 자소서 내용을 어떻게 가치롭게 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거창한 활동이 없던 학생이었고 성적은 좋은데 정말 중3 때 갑자기 특목고를 가려고 생각하는 바람에 아무런 것도 생활기록부에 없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이현희 선생님께서 생활기록부 관리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그거를 좀 생략하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명문외고 영어과에 합격했는데 땡볕에서 교정의 풀을 뽑고 교정을 깨끗하게 만들고 친구들의 학교 생활까지도 즐겁게 자기가 만들었대요. 그리고 아름다운 학교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저의 이러한 꾸준함으로 지금 풀 뽑기 하나만으로 꾸준함을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꾸준함 하나만으로 작은 일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끝까지 책임지는 기업 컨설팅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잘 쓰는 거 아니죠, 당연히. 아시잖아요. 네, 다 제가 수정하는 겁니다. 너무 주옥 같은 글이 지금 모여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뒤에 사례들이 너무 주옥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상상고 합격생이에요. 작년 합격생인데 이 친구 생활기록부를 보면서 아프리카 난민 체험을 했대요. 써있는 거예요. 생활기록부에. 너 대박이다. 너 합격한다. 아프리카까지 갔냐? 제가 그랬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물통을 들고 운동장 5바퀴를 돌았대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가치롭게 풀까? 이 친구의 꿈은 생명공학자였어요. 근데 그만 운동장 1kg 물통 들고 간 게 무슨 연관성이 있겠느냐. 그게 역발상이죠. 그게 선생님인 거죠. 왜냐면은 3학년 때 플런티어 봉사단에서 1km 거리까지 물을 길어 학교에 돌아온 난민 체험을 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필요한 물과 같은 사람,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해주는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상상으로는 내가 그들에게 물을 전할 수 있는 생명길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생명길이 자기가 뭐가 되겠습니다, 인재가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생명길이 되어주세요. 당당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합격했죠. 네, 정말 저는 아프리카에서 갔다 온 줄 알았어요. 이번에는 정말 저를 너무 힘들게 한 학생이었어요. 한 달 내내 고민을 하게. 컨셉을 어떻게 잡아줄까? 이 친구는 진로와 꿈을 어떻게 잡아줄까 고민했던 학생인데 엄마 손에 이끌려왔어요. 지금 여기도 몇몇 보여요. 정말 오기 싫은데 아빠 손에 이끌려온 학생이 보여요. 근데 가능합니다. 어떤 케이스였냐면 이 친구는 내성적으로 보였어요. 제가 컨셉을 잡아줄 때 내성적으로 보이고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예, 아니오로 20초 안에 대답하는 친구였어요. 바로 대답이 하는 게 아니라 20초 만에. 너무 힘든 학생이었는데 365일 이 친구는 이걸 했더라고요. 정말 생활기록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구석에 이게 보였어요. 제 눈에는. 365일 내내 뭘 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출석. 출석을 했습니다. 개근상을 받았더라고요. 다행히도. 그래서 제가 중학교 3년 내내 지각과 조퇴 없이 개근을 했습니다. 근면 손실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저 같은 상황이라면 개근의 가치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이런 생각하지 않았었죠. 태풍의 눈처럼 내면한 조용한 성격에 두드러지지 않는 성실함을 지니고 있지만 목표에 대한 의지와 열정은 태풍처럼 힘차다. 제가 이 컨셉도 잡아준 거예요. 이런 생각 못하죠. 근데 이게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집어넣냐면 개근으로 성실함을 표현하고 근데 이 친구가 되게 내성적으로 보인다고 했어요. 컨셉을 어떻게 잡았냐면 겉으로는 태풍의 눈처럼 조용합니다. 근데 실제 저는 태풍처럼 강합니다. 열정이.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정말 면접장에 앉아있을 때 말도 못할 것 같이 생긴 이 아이가 자소서를 보니까 자기는 실제적으로는 태풍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구나 라고 하는 첫인상이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학교와 나를 공부하라 입니다. 학교도 공부하고 나를 공부하라. 자소를 꼼꼼히 공부하라. 분석하라 라고 하셨는데 대부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피지기면 100점 베스. 아는 것이 힘이다.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저는 설명회를 제가 연사로 서지 않더라도 설명 자주 갑니다. 가서 입학 담당 부장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 이유는 그 안에 핵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말하는 도중에. 작년 포철고 설명회에서 입학 담당 부장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기 딸을 악기를 지금 필수로 시키고 있대요. 그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악기예요, 악기. 그리고 독서, 악기, 상위권 성적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저는 핵심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분석하고 그럼 그거에 맞춰서 그 아이들을 뽑아줘야 되겠다. 능력들을. 그래서 사례가 있죠. 뭐냐면 포철고가 원하는 인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독서와 악기를 좋아한다 라고 했으니까
처음부터 동기 파트에 처음부터 죽은 시인의 사회를 읽고 내가 왜 제철고를 지원하는지 공부해 생각해봤다. 결론은 까르페 디엠,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사는 거다. 그래서 어떤 충실한 삶이냐? 악기까지 집어넣었죠. 선생님 추천으로 교내 관현악단에서 매일 연습을 하고 캐리비안의 해적을 친구들과 연습하고 화음을 맞췄다. 그래서 나는 이런 나의 본분을 알고 주어진 일을 꾸준히 하는 습관은 제철고에서 최상의 학업 실력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다 라고 하는 동기가 있었어요. 이걸 만든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고 싶어서 지원했어요. 보통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 특목고에 왜 지원했니? 가까워서요. 그 다음에 기숙사가 있어서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죠? 친언니가 다녀서요. 어떤 학생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좋은 남자 만나려고요. 엄마들도 그런 생각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서울대 가니까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단편적인 1차원적인 답변이에요. 학교를 알지 못하고 학교가 원하는 인재를 알지 못하고 내가 어떤 강점을 가진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단편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분석하고 나를 분석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자기가 학교에 맞는 어떤 인재인지 나온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 학생의 또 자소서인데 이 친구는 평균 98점이었어요. 그럼 이거를 어필을 해야 돼요. 어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보통 못해요. 왜냐면은 점수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쓰죠, 저는. 스스로 학업 결과에 점수를 매긴다면 10점 만점에 9.8점이다. 이런 메시지를 포철구 선생님께 전했어요. 그랬더니 전문가는 전문가를 알아보는지 화답이 왔어요. 뭐라고 왔느냐? 우리 학교 와서도 9.8을 유지할 수 있겠니? 당연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합격했죠.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전해줘야 돼요. 이미지에. 지금 엄마들도 보시기에 이게 지금 9.8점이 정말 9.8점처럼 안 보이시잖아요. 98점이에요. 98점. 그래서 선생님 이게 98점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요? 밑에 내용들이 다 그 정도 98점 되게끔 만들어서 썼죠. 그래서 또 다른 이제 포철고 사례가 있는데 이 친구는 어머님들 되게 자소서는요 한 번 생각하시면 안 돼요. 두 번, 세 번 거꾸로 역발상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인성 영역에는 꼭 설렁탕 배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찬 배달을 했습니다. 장애인 친구들을 도와줬습니다. 라고 하는 것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제 생각으로는. 그 학생의 강점을 살리기 위해서 집어넣어주는 내용을 컨셉을 잡아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이 친구는 교육학 교수가 꿈인데 어떻게 집어넣냐? 이게 인성 파트예요. 다르죠? 이게 뭘로도 보이세요? 지금 자기주도 파트로 보이세요. 보통은. 어떻게? 저는 우리 반 공식 과외 선생님입니다. 5,000년 기록의 방대한 역사를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했고요. 수학 공부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했어요. 수학은 제가 좀 핵심적인 단어들이 들어있어서 뺐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보통 자기주도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제가 사전 면담을 보냈어요. 포철고에. 넌 갈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제 판단하에 보냈어요. 보내서 어느 정도 오케이 긍정적인 사인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좀 너는 좀 기발하게 자기 주도를 어필하자라고 해서 이런 내용이 들어간 거였죠. 그래서 자기 주도와 인성 파트까지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처럼 보였어요. 실제적으로는 까불이었죠. 그리고 포철고에서 선생님들 담당 선생님께서 입학 담당 부장 선생님께서 상대성 이론이라든가 군주론 이런 어려운 책을 꼭 읽어와라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또 다른 책을 집어넣었죠. 왜냐면 이 친구 방금 그 친구인데 갔다 왔으니까 좀 이렇게 기발하게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어요. 뭐였냐면 셜록 홈즈. 이거 들어가면 안 되죠, 솔직히.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스타일의 책인데 이거를 재해석하면 돼요. 이거 추리소설이에요. 쉬운 책이에요. 재밌게 읽는 책. 근데 이걸 뭐냐면 심부름꾼이 베이커 특공 내를 내가 재해석한 결과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나는 그 포철고의 인재,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푸르게 할 파릇한 지가 색상이래요. 그 다음에 지금 나의 이름을 몰라도 베이커 특공대처럼 재해석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재해석될 날이 온다는데 뽑아야죠. 재해석될 날을 기다려야죠. 포철고에서.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를 제가 앞에 친구는 사전 면담을 보내지 않았고 뒤에 남학생은 보냈습니다. 근데 이거 아무 학교나 다 보내시면 안 돼요. 사전 면담을. 왜 그러냐면 이제 오라고 한번 상담받고 오라고 하는 학교만 가셔야 돼요. 그것도 입시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셔야 돼요. 그건 매번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갔다 온 친구는 질문을 역시 4개밖에 받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가지 않은 친구는
10문제였어요. 제가 왜 가지 못하겠냐면 이 여학생은 주눅이 들 것 같은 거예요. 압박 질문이 들어왔을 때 무서운 그 키 크고 무섭고 등치 큰 선생님이 너 뭐 했니? 라고 질문하면은 주눅이 들 것 같아서 너는 그냥 자소서에 있는 내용과 네 생활기록부만 꼼꼼히 공부해서 면접장에 들어가서 쇼부를 보자. 거기서 결판을 내자. 그럼 이 남학생은 박학다식하게 군주론도 읽고 상대성 이론도 읽고 과학책을 많이 읽어두고 너 가서 너의 잘하는 점을 어필해라 라고 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번 포철고 제 설명회를 가본 결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대에서 과목 2를 공부하라고 요청을 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수학 2, 과학 2. 이거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걸 좀 어필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자소서를 쓸 때 그런 식으로 또 활용할 거죠. 이렇게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비가 오는데 저는 많이 안 오실 줄 알았어요. 오셔가지고 준비된 이런 열정에, 아이들까지 오는 이런 열정에 선생님들의 스킬이 더해진다면 그게 합격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스킬, 저만의 수업 방식은 뭐냐면 컨셉 컨설팅이에요. 지금 방금 전에도 예시를 들어서 학생의 컨셉, 이미지를 가지고 학교와 진로와 이 학생 기록부를 어떻게 연결시키는지, 역발상적으로 연결을 시키는지 그게 관건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컨셉 컨설팅인 거죠. 학생부 분석, 그 다음에 학교 분석, 그 다음에 학생을 바라보는 통찰력, 그 다음에 활동을 굉장히 의미 있게 써내려갈 수 있는 역발상적 사고, 이 세 가지가 컨셉 컨설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중2 때, 중2병 걸렸을 시절 때 제 꿈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꿈은 지금 생각해보면 절대 이룰 수 없던 꿈이었더라고요. 그게 뭔지 좀 감이 오세요? 절대 저는 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뭐였을까요? 잠시만요. 뭐라고요? 뭐 누구는 대통령이라고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심각하게 모델을 꿈이었어요. 슈퍼모델. 슈퍼모델이 꿈이었어요. 제가. 근데 슈퍼모델이 안 된다는 것을 한 5일 만에 깨달았습니다. 저희 엄마가 저한테 딸아 너는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너는 엄마가 보기에 말도 잘하고 글솜씨가 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어디서 들었는데 너는 책을 평생 끼고 살 거래. 어디서 들었죠? 근데 어디서 들었는지 평생 끼고 살 거래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는 많은 학생들을 너가 거느릴 거야 라고 저한테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학창시절 내내.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대학을 선택할 때 국어교육학과를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선생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면 엄마와 주변 사람들의 말, 그 다음에 꿈, 그 다음에 기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입시가 문 앞에 코앞에 있는 이 시점에서 선생님, CNC 선생님, 입시 선생님의 그 영향력은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인 거죠. 말인 거죠. 그래서 그 학생의 자녀의 강점을 찾아내고 장점이 뭔지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역발상적으로 만들어 줄지 이런 것들을 자꾸 소통하면서 컨셉을 찾아가면서 만들다 보면 아이 자신 스스로가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겨서 정말 자기가 생명공학자가 되고 외교관이 되고 그런 줄 알고 고등학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해요. 다크서클 여기가 내려올 정도로. 그래서 중요하다. 그 선생님이 어떻게 그 컨설팅을 해주냐. 정말 좀 특별하지 않죠. 저에게 있어서 좀 사례들을 몇 가지 보여드리려고 할게요. 3년간 생활기록부를 보니까 회상하는 경우 많죠. 어머님들, 자녀들 회상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근데 전 생활기록부를 봤을 때 이 친구가 어떤 여학생인데 예의 바르고 굉장히 조용한 성격의 아이였어요. 근데 이 이미지가 예의 바르니까 3학년 2학기 때만 회상을 했더라고요. 근데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통찰을 했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친구의 첫 이미지는 별로 이렇게 조용한 학생이었던 거예요. 근데 두 번째 2학기가 돼서는 학생들이 그 아이의 솔선수범하는 모범적인 모습을 알아봐 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 회장을 했다라고 했으면 협력심이 있습니다. 나눔을 합니다. 배려를 합니다. 리더십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로 끄집어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어떻게 설명했냐. 3년간 나는 왜 2학기 학급회장이었을까? 솔선수범하는 첫인상보다는 이런 태도를 친구들이 봐준 덕분이다 라고 풀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이런 모범적인 학생으로 인식해주는 만큼 솔선수범과 신뢰로 미래를 바꾸는 글로벌 리더를 성장하고자 중국과에 지원했다. 그래서 굉장히 자신의 인성을
역발상적으로 한 번 생각하는 게 두 번, 세 번 생각해서 쓰고 있는 거죠. 어머님들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한 번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좀 익숙한 것을 버리시고 두 번, 세 번 꼬아서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하세요. 근데 뭐 자녀들은 10번 생각할 거 선생님들은 두세 번에 생각하니까 아이디어는 줄 수 있는 거죠. 방금 이렇게 예시를 보신 것처럼. 또 한 번은 나열된 에피소드 나쁘다라고 생각하시죠. 에피소드들이 다양한 사례들이 나열된 거 좀 안 좋다라는 생각 드시잖아요. 근데 이것도 역발상으로 가셔야 돼요. 뭐냐면 이걸 다 했어요. 이걸 자기수도 1500자 안에 이게 다 들어갔어요. 이 사례가. 어떻게 들어갔느냐 방법이죠. 그것도 왜 이렇게 넣었냐면 이 학생이 이화외고 중국어과 외교관으로 들어갔는데 이화외고나 명더외고 이번에 명더외고 설명회에서 이런 얘기를 듣지 않으셨나 싶어요. 다이아몬드형 인재를 뽑겠다. 그럼 다이아몬드가 뭐예요? 단연히 빛나는 학생이에요. 단연히 빛나는 학생은 교과 성적이 다 우수하다. 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우수한 학생은 이다 라는 의미예요. 즉 학업 성취도가 굉장히 높다. 서울대 갈 인재다 라는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서울대 갈 인재는 잘하는 거죠. 잘하는 이미지를 보여줘야 돼요. 왜? 외고는 성적이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런 걸 썼는데 이걸 어떻게 그냥 쓰냐. 무조건 나열하면 절대 안 되십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저는 이걸 묶었어요. 슈퍼 학생이라는 말로. 이 친구는 생활기록부 진로계획까지 철저히 관리해온 나는 힐러리 논에 버금가는 슈퍼 학생이다. 이 말이 있기 때문에 밑에 굉장히 슈퍼적인 활동들이 많이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화 명더 서울대 갈 인재의 모습을 어필하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 제가 특히 그 외고 아이들을 이런 식으로 좀 성적 학업이 우수하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미지를 좀 바꾼 이유가 있어요. 뭐였냐면 엄마들 작년 명도외고 설명회 가신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 학생 생활기록부 전형, 학생부 전형이 넓어지면서 폭넓어지면서 명도외고에서 그거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설명회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거에 맞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늘어난 만큼 그거에 맞는 인재들을 우리가 뽑아서 학교 보낼 거예요 라는 소리예요. 작년에 저는 그걸 또 들었기 때문에 특히 성적이나 학업 우수성을 많이 강조해야겠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 특별한 케이스가 또 하나가 있는데 전교 2등이었어요. 전교 2등 뭐 아니어도 좋아요. 근데 전교 2등이었는데 뭘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2등이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쓰면 안 돼요. 근데 썼어요. 어떻게 썼냐? 역시 책이 중요하니까 스프링복 이야기 딱 깔고 내 인생의 열매는 황홀한 맛이다. 황홀하대요. 뭐가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았나 봐요.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해올 수 있었던 이유는 2인자의 힘 때문이다. 2인자, 박명수 막 이런 이야기 때문에 저게 떠올랐어요. 그 다음에 1등을 하기 위해서 끝까지 해결하려는 집중력과 성취욕으로. 자, 여기서 질문할게요. 2등이나 1등이라는 말이 써있어요? 써있지? 안 씁니다. 근데 몇 등처럼 보이세요? 2등처럼 보이시죠? 이걸 노리는 거죠. 이걸 알아보시는 분들은 또 뽑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만든 거예요. 알아보시게끔. 근데 이 친구도 당연히 붙었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보여드린 이 학생은 작년에 그 원장 선생님께서 모의 면접을 보셨어요. 보고 와서는 애들이 되게 칭찬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소서에서. 저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배웠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왔대요. 아주 자랑스러웠습니다. 근데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원장님이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저 이렇게 써도 되는데요? 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의도일까 생각을 했는데 너무 수위가 높다라는 거죠. 수위가. 근데 그건 저 선생님들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넘지 않는 선까지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주는 게 선생님들의 능력이 아닐까 싶어요. 표현하는 능력에.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보여줘야죠, 아이들한테. 그래서 그런 자소서였어요. 근데 이렇게 역발상, 그 다음에 컨셉, 그 다음에 자기의 강점을 찾아가는 그런 수업, 자소서 준비와 면접 준비가 함께 7월 달부터 진행이 되는 거죠. 이게 절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자소서 준비하면서 컨셉을 생각하면서 당연히 면접에서 말할 거리가 생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면접은 논리적 사고력, 두괄식, 간결한 핵심, 자신감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제 수업에서 가장 큰 특징적인 방식은 헤드라인식 말하기예요. 헤드라인식 말하기. 자, 여기 아버님들도 많이 오셔서 어머님들도 질문할게요. 신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절대 정독 못해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기사들을 찾아보세요? 헤드라인이 마음에 드는 것들. 그것만 찾아봅니다. 말하기도 마찬가지예요. 면접관 선생님들이 많은 아이들을 다 듣긴 들어요. 듣긴 듣는데 귀 쫑긋한,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하기가 있다라는 거죠. 듣고 싶은 말하기. 근데 그게 헤드라인식 말하기예요. 제가 설명드리는 게. 근데 이게 두괄식하고는 조금 성향이 달라요. 앞에 먼저 제시하는 거랑 헤드라인을 제시하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예시는 안 드리고 학생들과 수업 중에서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연습해 나가요. 근데 어려워해요. 근데 결국은 돼요. 그래서 자기소개 작성 포인트가 자기만의 스토리 만들기. 컨셉을 보고 강점을 찾고 역발상적으로 찾아내는 게 나만의 스토리겠죠. 그 다음에 나를 알기, 꼼꼼히 공부하라 했는데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다. 좀 뭐가 가치로운지를 찾아내서 역발상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입학 담당 부장의 의도 파악과 적용을 해라.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는 이제 사례를 보셨죠. 에피소드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풀어내라. 맞습니다. 제 수업은 4개의 반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 그리고 이 전에 이 사례를 만들게 했던 그 어머님들의 자녀가 너무 글을 잘 써요. 아시죠? 다들 잘 쓰는 거. 너무 잘 쓰고 너무 말을 잘해가지고 제 머리가 아픕니다. 너무 아파서 제가 이 친구를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그다음에 통찰하고 반전을 주려면은 4개 클래스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4개의 소수 정예반으로 진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작년인가 한 어머님이 이제 입시가 끝나고 저한테 간담회 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희 딸이 선생님 천재 같대요. 근데 전 천재가 아니죠. 결코 아니죠. 뭐냐면은 그 학생을 관찰하고 통찰하고 깊이 이해하다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 학생 특징이 뭔지. 그리고 그 학생과 학교와 그 학생이 진로 탐구해온 그 과정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묶어야 될지가 보시다시피 제 눈에는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근데 선생님 저 모든 아이들 다 저렇게 잘 쓰나요? 결코 아니죠. 8월, 9월, 7월 말부터 자소서와 면접 연습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제시해주는 항목에 따라서 자소서를 써요. 쓰는데 한 8페이지까지 많이 쓰는 애들은 8페이지까지 써요. 쫙 길게 글자 분량 상관없이 8페이지까지 쓰면은 제가 그 학생의 뭘 추가해라 뭘 빼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8페이지까지 쓰면은 10월달 11월달에 제가 그걸 2장으로 출연해요. 가장 좋은 컨셉에 맞는 내용들을 출연해서 그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가장 적합한 내용들로 이 2장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좀 더 추가할 내용을 제가 요구하는 내용을 더 추가해서 11월달에 자소서 원서 내기 전에 제가 수정을 합니다. 제가 또 한 번 500, 1500자, 2000자를 맞춰요. 근데 저는 죄송하게도 자녀들을 못 믿겠어요. 정말 저는 너무 못 믿겠어서 제가 마무리를 지어요. 이게 저는 너무 힘들어요. 매년 늙어가요. 근데 그냥 합니다. 그렇게. 왜? 내 눈엔 보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CNC 모의 면접, CNC 모의 면접 2회 있으니까 이거 꼭 신청하시고요. 이렇게 4개월간 준비한 그 과정이 자녀들이 진짜 리더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CNC 선생님들과 제가 여러분의 자녀가 최고가 되기까지 도와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어머님들. 그래서 오늘 조금 희망을 얻으셨나요? 네,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희망을 얻으신 만큼 도전하세요. 그러시면 여러분과 자녀들의 미래가 크게 변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